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기준으로 주말이라 많은 소식은 나와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들어볼 만한 정보들 및 의견, 분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은행 위기가 끝났다라는 언론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상업은행들의 예금액 같은 경우 5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예금액이 꼬라박았죠.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라면 모든 손해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은행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민들의 저축이 계속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다가 달러 밀어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 달러의 세계 표준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것과 똑같은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거의 모든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역경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달러 대신에 다른 자산들이 인기를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한편이 도널드 트럼프도 굉장히 재미난 사람인 것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등을 비난했다가 본인은 NFT를 팔아가지고 선거 자금을 또 마련을 하고 있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의 재당선이 될 수 있다라면 그때야말로 좀 정신을 차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뭔가를 한타까리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자료를 찾다가 또 재미난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는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이 전기세 있죠. 전기세를 전기를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입에 맞춰가지고 내야 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이상한 법들을 제한하는 곳이어가지고 정말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unrealized capital gain, 증시를 팔지 않았는데도, 자산을 팔지 않았는데도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그 방안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탈출하게 되지 않을까.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중에 60.8%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주 49.6%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상승, 그 반면에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9.2%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지금 투심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을 맺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측한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 다름 아닌 꾀꾀 오리 선생의 의견을 들고 왔습니다. 도널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9,000달러 근처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강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3,000달러를 일단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30,000달러까지 조정을 받기 전에 50,000달러에 먼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죠. 본인은 팔았지만은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견하고 있는 꾀꾀 오리 선생, 그리고 꾀꾀 오리 선생과 같이 비트코인 분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크레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2,25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으며 한마디로 32,250달러까지 뚫려 있으며 이 수준을 돌파하게 될 경우 빠르게 4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승으로 간다라고 일반인들과 분석가들이 외치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약간 좀 싼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그래도 일단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펌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락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자, 한편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강력하게 처박혔었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다가 강세를 보여줬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지금 수준부터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달러가 회복하는 듯 했다가 저항 밑으로 꼬꾸라지면은 골로 갑니다. 골로 가면은 암호화폐들 및 위험자산들은 개떡상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시간봉, 4시간봉 상에서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 비트코인이 27,800달러에서 거래가 되었을 때 목격이 되었었는데 비슷한 상황,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도 31,0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라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상승 시그널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명 분석가는 아니지만은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리테스트까지 맞췄기 때문에 떡상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가즈아라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상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파생상품 거래소들 중에 몰리면 반대로 간다. 바이빗 같은 경우 숏을 때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바이빗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숏을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스퀴즈가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28,000달러대까지 오를 때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주장했었던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차트상에서 비트코인 1시간봉 이런 식으로 채널 하단에 지금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던 것인데요. 떨어지게 된다면 조정이 나올 것이고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나리오 3개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바로 떡상 가가지고 비트코인 48,000달러대까지 날아간다. 아니면은 25,000달러 선까지 조정받고 40,000달러대까지 날아간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맥스페인 시나리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는 14,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40,00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등등의 시나리오를 공유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아 떨어질 것인가? 본인은 참고로 큰 폭의 조정을 대비해가지고 들고 있었던 코인들의 75% 정도, 이 16,000달러대부터 모았었던 포지션들에 대해서 75% 정도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위로 바로 솟구쳐가지고 상승한다. 그러면은 바로 재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리스트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코인들, 본인이 알트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눈여겨서 보고 있는 코인들이고 좀 상승할 것 같으면 바로 뛰어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반면에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언제나 범위 위주의 분석을 하면서 하락 시나리오 등등을 확실하게 하는 분석가인데요. 그가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의 탑 같은 경우는 33,000달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1,800달러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그가 봤을 때 몇 달이 걸리든지 간에 큰 조정은 한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짜 불장 시작 전까지 주봉 21일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다가 하락장이 끝나기 전에 주봉 21일선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예고편 연출 한번 하고 주봉 22일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축저고 불장 시작, 이런 시나리오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자,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염병 사태의 떡락이었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내려왔었죠.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축적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일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바로 떡상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반감기 전까지 이 세력들의 행태, 과거를 봤을 때는 한번 크게 흔들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아래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크게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익 실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은 것이죠. 다음에는 짤인데요. 콜롬비아에 있는 비트코인 카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알트코인들 소식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인들 같은 경우 펌핑 오는 순서가 있죠. 비트코인으로 먼저 돈이 몰렸다가 다음은 이더리움, 그 다음은 중간 시총 알트,
다음으로는 잡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소식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다가 이더리움 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최근 1개월 내에 한 달 내에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몇몇 거래소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17,898개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보냈다. 수익 실현을 하려는 것인지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관점, 과거에도 이더리움이 정을 뚫은 것처럼 보였었을 때 다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방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그래도 이런 식으로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뚫고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이 위에서 지지 확인하고 2099달러 이상으로 점핑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안으로 쭈구리 돼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가짜 돌파로서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떡상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알비트럼 같은 경우 알비트럼이 상장되던 첫날에 가장 많은 알비트럼을 구매했었던 이 고래 한 마리가 1700만 달러어치 알비트럼을 바이낸스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던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알비트럼에 대해서 멀프스키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알비트럼 가격이 다시 한번 1달러 62센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1달러 75센트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만약에 1달러 62센트를 회복해줄 수 없다라면 1달러 45센트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BNB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시 꿈틀꿈틀대기 시작했었죠. BNB 같은 경우 346달러 저항을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 394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이더 다음인 BNB, 이더의 뒤를 이어서 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최근에 재미난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썼었죠. 근데 같은 세대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몸을 움찔움찔대면서 깔짝깔짝 상승할 준비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의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사토시 차트 상에서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 캐시도 뭔가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잡코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인컴샤크 같은 경우 잡코인 투자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잡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타마스크 같은 탈중앙화 지갑과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박나는 코인들도 있고 쪽박차는 코인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조사를 잘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거두기도 하는 것이 이 잡코인 세상인데요. 지금 그가 봤을 때 이 코인들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씩, 이 사람 기준으로는 조금씩, 보통 사람 기준으로는 많이 넣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1개, 2개씩 던져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 탈중앙화 거래소 통해 가지고 잡코인들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깔짝깔짝 떼다가 망한 경우도 있고 10배까지 나온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도박입니다. 이러다가 이런 코인들 중에 거래소 제대로 상장되면 100배까지 튀는 경우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선별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소식들 그리고 도움될 만한 소식들 모아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오늘도 부탁을 꼭 드립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채널 후원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한 주의 시작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